안녕하세요. 로봇공학 맥락에서의 선형대수. 오늘은, 직문수 선형대수 3강, 직문수 7강에 대한 디스커션 진행하려고 합니다. 먼저, 이번 7강을 보면서 하신 생각이나 궁금증이나 불편함이 있으시면, 어, 나누어 주시면 좋겠습니다. 혹시 김태환 선생님께 먼저 말씀 부탁드려도 될까요? 네. 최근 좀, 아, 어, 전 사실 정독은 못하고 스키밍만 하고 왔는데요. 저번 주에 참석 못해서 레코드로만 따라가고요. 일단 제가 그냥 보면서 좀 느꼈던 것만 짧게 공유해 보겠습니다. 저는 직문수 7강을 보면서 좀 들었던 생각이, 저희가 학창 시절에 배웠던 각도나 혹은 면적 같은 그런 어떤 넓이나 이제 각도를 구하는 게 전 기하학이라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그런 면적이나 그런 각도를 구하는 것들이 결국에는 이너 프로덕트라고 하는 하나의 그 연산으로 전부 표현이 되는 거구나라는 거를 이제 보고서는 조금 놀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막 예를 들어 저희 막 삼각형의 뭐 각도를 구하거나 면적 구하거나 이런 것들이 사실 그냥 벡터 스페이스에서의 이너 프로덕트로 전부 이제 표현이 될 수 있는 거고, 그러면은 이제 들었던 생각이, 이너 프로덕트가 먼저 정의가 됨으로써 이런 면적이나 길이 같은 양들이 다 정의가 되는 거였구나라는 생각이 좀 들었던 것 같습니다. 어 그리고 그 뒷부분에 이제 리만 매트릭스 정의할 때 결국에는 제가 이해하기로는 이제 베이시스들 간의 이너 프로덕트 매트릭스로 결국에는 어떤 그 두 벡터의 그 내적 양이 정의가 되는 거구나라고 하는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 저는 요 정도 생각이 드는 것 같습니다. 그, 저 혹시 사실 이너 프로덕트에서 약간 리마니안 매트릭으로 그러니까 그 이너 프로덕트에 대해서 언급하신 부분 한 번만 더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제가 그 부분을 아, 조금 이해를 못하는 것 같은. 그거 페이지 96페이지로 가주실 수 있네. 네. 거기 가면, 어, 여기가 96인가요? 좀 더 가야 될 것 같은데, 제 거랑 장수가 좀 다른가 보네요. 그, 한 두 페이지 더 가주세요. 그, 좀 더 가주세요. 네, 이거 다음입니다. 여기 보면 1,0, 1,0 이런 프로덕트랑 1,0, 0,1 이런 프로덕트랑 이렇게 쭉 나오잖아요, 매트릭스가. 그랬을 때 이게 이제 제가 이제 생각하기에는 이 1,0랑 0,1이 저희가 일반적인 유클리디안 스페이스 직교잡표계로서 그냥 표현했기 때문에 이렇게 나타낸 거지. 만약에 다른 베이시스, 그래서 임의의 그냥 베이시스로 잡게 되면 그 두 베이시스 간의 이너 프로덕트로 이 매트릭스가 구성돼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 것 같습니다. 어, 혹시 의미 전달이 잘 됐을까요?
네, 저는 일단 약간 이해를 한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혹시 코멘트 추가로 있으신 분 계실까요? 그러면 저도 사실 그, 어, 저는 사실 이번 회차는 내적 부분, 뒷부분까지 자세하게 보지는 못했고요. 저번 시간에 디터미넌트에 대해서 얘기를 하다가 AD-BC가 왜 넓이인가? 이게 뭐 직관적으로는 조금 안 보인다는 얘기를 생각을 해보다가 사실 직접 계산을 해봤는데요. 근데 지금 뒷부분에 내적이 나오고 앞부분에 그 넓이를 계산하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계산한 거랑 그 비교까지는 아니고, 네, 비교를 해봤는데, 그, 사실 이거를 회전시켜서 뭘 하겠다라는 생각은 저는 하지 않았고요. 그냥 잠깐 주석을 내겠습니다. 그냥 이 상태에서 이렇게 그냥 수직선을 내려서, 근데 이게 회전을 시켜서 수직선을 내린 거랑 회전시키지 않고 수직선을 내린 거랑 조금 크게 차이가 있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긴 하지만, 여기를 뭐 A, B, 여기를 CD로 놓고, 이거를 그 그러니까 원점에서 CD까지를 F라는 벡터로 놓고, 그 다음에 원점에서 AB까지를 G라는 벡터로 놨고요. 그리고 사실 이게 직문에서는 뒤에서 내적이 나오지만 저희는 여기 계신 대부분의 분들은 아마도 이미 내적을 어떻게 쓰는지는 알고 있을 거고 저도 내적이 어떤 의미인지는 알기 때문에 F 벡터와 G 벡터를 네, 이렇게 내적하면 이게 코사인 세타의 아, 네. 코사인 세타의 F 벡터의 크기와 뭐 G 벡터의 크기 약간 이런 식으로 나오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코사인 세타를 얻을 수 있고, 코사인 세타를 얻을 수 있으면 당연히 사인 세타도 얻을 수 있습니다. 왜냐면 저희는 코사인 제곱 세타랑 사인 제곱 세타가 더하면 1이 되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네. 그래서 그, 사인스타 값이랑 여기에 높이가 이제 여기에 이 길이 자체는 F 코사인 세타이고 여기에 길이는 그 G의 크기이기 때문에 저는 사실 이거하고 이거를 곱해서 맨 처음에 내적을 사용해서 그러니까 여기에 이 코사인 세타 값을 알아낸 다음에 사인 세타 값 계산하고, 이렇게 g의 크기와, 뭐, 여기, F, F 사인 세타 값, F 사인 세타 값을 곱해서, 이렇게 평행사변형 넓이를 구했었거든요. 그랬더니 역시, 이게 좀 복잡하긴 한데, 그랬더니 역시 양수의 AD-BC 값이 정상적으로, 나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 사실 저번 시간에 삼각함수로 증명을 한다라는 얘기가 나와서 제 딴에는 삼각함수를 써서 푼다고 생각을 했는데 이게 지금 지금 좀 저도 스키밍을 하면서 보니까 내적이 뒤쪽에 나오고 앞쪽에는 그냥 삼각함수로만 어떻게 증명을 하시는 것 같아서 이게 루트가 나오는 복잡한 그런 계산보다는 좀 더 깔끔하게 계산을 할 수가 있었나? 뭔가 제가 생각한 거랑 조금 다르게 그러니까 내적을 처음에 사용하지 않고
루트를 최소한으로 사용해서 이렇게 QED 증명까지 하신 것 같아서 그렇게 네, 비교할 수 있어서 그런 점이 좀 재밌었습니다. 혹시 AD-BC 계산을 직접 해보신 분은 될까요? 음. 네, 혹시 그 내용에 대해서 코멘트 있으신 분 계실까요? 전 사실 저번 주에 못 오기도 했고, 영상으로만 잠깐 따라가긴 했는데, 실제 계산을 해보진 않았어요. 해보진 않았는데, 저는 이, 그 2x2 매트릭스의 디터미넌트가 이제 그 평행사변형의 면적이 된다라는 그런 기하학적 의미를 담고 있다라는 메시지를 여기서 이제 계속 던지고 있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사실 이전 시간에 논의가 되어서, 아까 이전 시간에 오고, 그때 뭔가 논의를 했어야 됐을 것 같긴 한데, 사실 뭔가 제가 느껴지기엔, 그 디터미넌트랑 그 이너 프로덕트가 좀 별개의 느낌으로 느껴지거든요. 그러니까, 디터미넌트는 그냥 선형 구조, 선형 함수랑 이 선형성을 만족하는 구조에서 뭔가 나와야 될 것만 같고, 이너 프로덕트는 거기다가 이제 추가적으로 들어왔을 때 그걸 가지고 이제 면적이나 각도를 설명할 수 있다로 저는 좀 뭔가 느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음, 디터미넌트가 그 정확히 뭐 어떤 양을 나타내고 싶어 하는지가 좀 애매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지금 같은 경우에는 평행사변형의 넓이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지만 이 뭔가 평행사변형의 넓이는 제가 이너 프로덕트를 먼저 정의를 한 이후에만 튀어나올 수가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이 이너 프로덕트랑 무관하게 디터미넌트라고 하는 애는 정의가 될 수 있어야 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냥 뭐 근거가 있는 건 아니고 뭔가 막연하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사실 오늘 회차 내용을 좀, 7번 회차 내용을 좀 읽어보면, 그, 회, 회전 행렬을 사용하셔서, 그러니까 이너 프로덕트가 나오기 이전에 이렇게 평행사변형의 면적이 AD-BC임을 에, 증명을 하기는 하거든요. 근데 저도 이너 프로덕트가 이미 있는 걸 알고 써먹었던, 계산에 써먹었어가지고, 음, 직관하신 내용이 맞는, 틀린 내용은 맞는 내용이신 것 같은데, 그, 근데 사실 네, 뭔가 이게 저도 질문만 던지고 해결하기 잘 안 되는 것 같아서 뭔가 이런 질문을 하게 되면요. 그리고 그러면서 이제 또 하나 들었던 게, 그럼 저희가 그 다변수 미적분학, 벡터 칼큘러스 같은 거에서 할 때, 그 변수를 변환할 때, 그 치환적분이라고 했는데 용어가 이제 조금 잘 기억이 안 나는데, 뭐, x랑 y로 이제 표현되던 함수를 뭐 u랑 v로 이제 표현되는 다른 공간에서의 적분으로 바꿀 때, 그 적분 함수에다가 이제 자코비안의 디터미넌트를 항상 곱해야 되는 거를, 그러니까 기억이 났던 것 같아요. 이걸 보면서, 그리고 제가 생각했을 때는 전병 선생님께서 질문하셨던 뭔가 디스코드에 올라왔던 그 글을 하나 보고 들었던 생각이었던 것 같은데, 그때 이제 공학 수학에서 저희가 그거를 증명을 할 때는 X랑 Y는 직교 면적을 하나 놓고, 이제 U랑 V는 약간 좀 구부러진 거를 놓은 다음에, 그 단위 변화량이 좀 달라서, 둘의 그 면적을 그 단위 변화량의 그 미분값 자코비안으로 고정을 해서 적분화하는 거다처럼 그 증명을 하긴 했는데, 너무,
찝찝하단 말이죠. 만약에 그렇다고 하면은 사실 그 아래 제곱에서는 뭐 그런 식으로 그게 뭐 납득이 된다 치면 아래 세제곱에서는 그게 어떻게 납득이 될 것이며 아래 n승으로 갔을 때는 그 량을 어떻게 봐야 할 것인지 그런 부분이 좀 애매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저도 사실, 그러니까 그 3 x 3이 되는 순간부터는 저는, 그러니까 이게 그 외적이 들어가서 갑자기 이해가, 네, 뭔가 좀 약간 직관적으로 보기가 어려워진다? 그런 생각이 들긴 했던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혹시 이 말씀을 하시는 게 맞을까요? 그러니까 D-BC, 그러니까 2차 디터미넌트 같은 경우에는 뭐 요 정도로 되고 이게 평행사변형의 넓이인데 그 이제 3차 디터미넌트 같은 경우에는 A 닷 B크로 네. 잠시만요. A 네, A 닷 프로덕트에다가 그 B 크로스 C였나 뭐 이런 식으로 외적이 하나 들어가거든요. 그래가지고 뭐 그, 그 네. 제가 화면 공유해서 쓰면서 하는 게 좀 더 나을 것 같아서 잠시만요. 네. 저 그럼 한명이 잠깐 종료하겠습니다. 제가 그거 좀 걸릴 것 같아서 아이패드로 하는 게 음, 뭔가 링크로 패드에서 안 들어가시네요. 되는 것 같습니다. 음, 이게 보이세요? 네. 그, 제가 뭔가 말씀드리고 싶었던 거, 예를 들면, 음, 잠시만요. 음, 좀 틀릴 수도 있습니다. 지금 막 생각하는 거라서. S1부터 S2, XN, 그쵸, 그쵸. 얘가 뭔가가 됐을 때, 저희가 이걸 계산한다고 하면은, 그때 또 다른 뭐, 표기를 하나 잡아서 어떻게 써야 되죠? 이런 식으로 쓰겠습니다. 네. 작성. 이런 식으로 되면,
이게 뭔가 그때 기억에 F에 어 다른 함수가 돼야 될 것 같은데 F1이라 할게요. F2에 사실상 얘네들로 바꾼 거거든요. 이렇게 하고 거기서 어, 음, 좀 헷갈리네요. 디터미넌트 어, 아, 그리고 이거 위아래 순서는 잘 기억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조금 헷갈리는데 뭐 이런 식으로 했었던 것 같거든요. 이게 자 고변이 되고 이거에 디터미넌트를 곱해서 접근을 했던 것 같아요. 여기까지 괜찮나요? 제가 뭔가 틀리거나 다르게 말하거나 한 게 있으면 말씀 주세요. 제가 그거를 알아보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음, 만한 사람인지 아니요. 모르겠습니다. 이거 아마 그 공학사 이런 데 가장 끝에 이제 변수 변화해서 접근할 때 나왔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제 음, 거기서 보통 기억이 가물한데 증명을 할 때 어떻게 하냐면 뭔가 대수적으로 보이지 않고 보통 면적에 대해서만 얘기를 했던 것 같거든요. 그렇게 돼서 뭐 이런 게 있으면 얘가 얘네들을 이제 U로 그냥 표현을 할게요. U1부터 Un을. 그러면 뭔가 이렇게 찌그러져 있어요. 아, 아, 얘가 이렇게 표현되는 것 같아요. 아, 이거 맞나? 잠깐만요. 좀, 뭔가 이렇게 돼 있어서 A1, A2인데 여기에서의 또 다른 뭐 이런 면적으로 얘가 이제 변환이 되고 그때 그 미소 변화량 여기 이제 아, 네. 네, 미분값이 돼서 얘네들의 이제 크기 값이 바뀌기 때문에 그래서 이 변화량의 이제 그 비율의 차이가 생기므로 그거를 이제 이 디터미넌트로 보정해 준다. 뭐 이렇게 저는 그때 봤었던 것 같거든요. 이 미분한 이 접선들을 결국에 이렇게 평행사변형을 똑같이 그려요. 그래서 여기서의 이 면적을 단위 면적을 잡았을 때 변환한 거에 이 뭔가 평행사변형이 되는 면적에 제가 그림을 너무 못 그렸네요. 평행사변 되는 면적에 이거랑 이제 대응시 해주기 위해서 그래서 이 디터미넌트를 곱해서 그 면적에 대한 뭔가 고정이 들어가고 막 하거든요. 그럼 이제 R2에서 R2로 가는 거는 뭐 사실 이것도 좀 찝찝한데 그냥 뭐 면적 적분해서 이제 그 면적 해주기 위해서 그게 면적이 고 디터미넌트가 되니까 걔를 곱해서 적분한다. 뭐 여기까지는 오케이 한다 치면은 디멘션이 점점 올라갈 때는 그럼 얘네들은 이걸 어떻게 봐야 되며 그 디멘션이 올라갈 때는 이런 양들을 저희가 이제 그림이나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할 수가 없는데 이 디터미넌트가 곱해지는 걸 어떻게 증명을 해야 하며 그 아래 n승에서는 얘가 갖는 양의 의미가 뭘까라는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네, 네. 자, 계속 화면 공유 할까요? 지금, 혹시 좀만 더 띄워주실 수 있는지. 지금 끄지 말아주시고. 네. 어, 그 제가 이거 식을 이해를 잘 못해서 그런데 네. 어
제가 이거 잘못 적은 걸 수도 있어요. 기억에만 의존한 거여서. 그래서 진짜 구글에서 한번 찾아보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어, 음. 바로 나오네요. 코비안이, 네, 델타 X, 델타 A, 잠시만요. 저 뭔가 그래서 익숙한 이게, 식 네. 같긴 한데, 네. 저희가 이게 그 구면좌표기 같은 거 할 때 면적할 때 R, DR, D 세타로 막 바꾸고 했던 거 있거든요. 그런 기억이 있거든요. 예를 들면 직교좌표계는 XY인데, 아이고, YX인데, 저희가 만약에 구면좌표기를 바꾸면 이 세타랑 이 길이 R로 바꾸면 면적을 R, DR, D 세타 이렇게 아, 네, 곱했단 맞아요. 말이죠. 이게 사실 네. 여기서 이렇게 나왔던 걸로 전 기억을 해요. 저 디터미넌트를 구하면은 이 R이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질문을 너무 이상하게 해서 다 당황하신 거 아니죠? 아니, 죄송합니다. 저는 지금 기억이 안 나고 알아듣지 못해서 이러고 있는 거라서. 음, 이게 네, 그 저도, 다변, 네. 저도 잠깐 음, 이해가 잘 안 돼서 아예 공감을 못해. 아, 아, 뭔가 잠깐만, 아, 좋은, 근데 기억이 맞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RDR 디세타 얘기해 주시니까 솔직히 지금 좀 떠오르긴 떠오르는데. 여기 되게 좋은 블로그인지 모르겠어요. 근데 일단 찾아보니까 나오긴 해서 일단 붙여봤거든요. 시간의 그러면, 형식이 맞아요. 아, 아, 아이고, 잘못했다. 넘어가. 아. 혹시 이걸 보니까 기억이 나고 써본 것 같기도 하거든요. 근데 저보고 이거를 설명하라 그러면 여기 있다. 저는 바로 나오지는 않을 것 같아서, 네, 죄송합니다. 근데, 네. 아니, 저도 그냥 막 던져본 거여서. 음. 음, 근데 이게 그 행렬의 미분 같은, 어, 행렬의 미분이요. 네, 이게 행렬의 미분이 아니고, 회전행렬 미분, 아니, 회전행렬의 적분인가 미분인가, 로드리게스 공식, 로드, 아, 아닌가? 로드리게스 공식에도 이게 아니, 나와. 잠시만요. 회전행렬, 이게 뭔가 그냥 저희가 지금 그 논의하기에 좀 모호하고 애매한 거면 좀 다른 주제로 넘어가도 괜찮습니다. 저희가 뭔가 좀 디스커션 할 수 있는? 저는 사실 이거를 쓸 때 잠시만.
이게 그 야코비안이 나와서 여쭙는 건데 이게 다변수 미분, 이 행렬의 미분 자체랑 관련이 있거나 아니면 이퀄한 거라고 할 수가 있을까요? 그렇게 얘기하지는 못할까요? 근데 일단 행렬의 미분이 사실 전 몰라서 행렬의 미분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냥 그 제가 이해하기로는 그냥 n개 그 기존에 이제 x1, x2 쭉쭉쭉 해서 xn으로 이제 표현되던 이게 사실 저희가 일반적으로 말하는 R의 n승에서 그 f의 내가 이제 특정 그 음. 스칼라로 갈 때 이런 함수에 대해서 그랬을 때 또 다른 이제 다른 그 좌표계를 바꾸는 거죠. 얘를 y라고 그냥 하겠습니다. y1을 어떤 함수가 있어서 u1이라고 하는 함수가 있어서 x1부터 xn을 받아서 그대로 내뱉고 y2도 또 다른 함수가 존재해서 x1부터 쭉 해서 xn을 받아서 내뱉고 얘가 쭈루루 나와서 사실 음. 지금의 논의로 이제 쭉 나가면 사실 얘가 m이 돼도 될 것 같긴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변환되는 R의 인승이니까 일단 벡터 스페이스라고 얘기를 해볼게요. 네. 변환되는 벡터 스페이스의 이제 디멘전이 그 이전과 같지 않아도 될 것 같긴 해요. 근데 보통 제가 지금까지 접했던 수업들은 일단 같게 깔고 갔어가지고 같게 놓을게요. 그러면은 자코비아는 그 행렬을 뭔가 미분했다기보단 어, 왜 되면 보통 뭐 이렇게 표현을 하기도 했던 것 같은데 이게 야코비안 행렬, 야코비안이죠. 아니, 아, 자코비안이죠. 네, 맞아요. 네. 야코비안이 좀 더 맞는 표현인가요? 아, 아니요. 그 자코비안이라고 하는 게 더 맞는 것 같습니다. 네, 자코비안은, 근데 그래서 이렇게 근데, 나온 네. 거라 뭔가 그쵸. 행렬의 미분은 아닌 것 같아요. 진짜 행렬을 미분하려고 했던 의도는 어, 아니어서 어, 이거 자체가 야코비안의 정의 아닌가요? 네, 맞아요. 그거는 자코비안 정이고, 위에서는 사실 자코비안의 디터미넌트를 씌우신 게 위의 맞아요. 내용이시죠. 네. 네, 맞아요. 그래서 그 이거 자체로 여기에서 이제 디터미넌트를 씌우면서 제가 느껴지기엔 저희가 일반적으로 그러니까 뭔가 넓이에서 넓이라는 것을 통해서 적분할 때 자코비안의 디터미넌트가 필요해. 왜냐면 자코비안의 디터미넌트는 넓이니까 라는 느낌으로 보이면 뭔가 안 될 것 아, 같은 거예요. 어, 자코비안의 디터미넌트로 이제 적분이 어, 설명이 되는데 그게 2차원 벡터 스페이스에서 우리가 그 실체화 해보면 인스턴스화 해보면 걔가 넓이로도 해석이 될 수가 있다로 가야 될 것 같은 생각인 거죠, 흐름이. 부피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그럼 이제 이제 모호한 질문이 되는 이 디터미넌트라고 하는 양은 도대체 어디서 도출이 된 거며 잠시만요. 근데 디터미넌트 J는 그러면은 그 미소 넓이 자체가 아닌가요? 미소 넓이, 사실 저는 네. 넓이라고 표현을 하려면 애초에 R2에서만 얘기가 가능하다 생각이 들거든요, 저는. 아, 네. 넓이가 R2밖에 정의가 안 되잖아요. 그러면은 만약에 저희가 이제 R2에서 R2만 볼 거면 디터미넌트라는 수식을 그냥 쭉 뿌려봤을 때 뭐 AD-BC니까 그러면 미분이라는 게 결국에는 그 변환된 좌표계에서의 이제 어떤 뭐 면적 곡선이 있으면 그냥 접선이 되겠죠 뭐.
그 XY의 각각의 변화량에 대해서 뭐 나올 텐데, 그 미소 변화량에 대한 면적이 되는구나.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될 텐데, 사실 저희는 이 면적으로 그 디터미넌트를 설명하면 안 될 것 같은 게, 면적은 사실 R2에서만 저희가 얘기할 수 있는 양이니까, 네. 그래서 그런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이게 그러니까 3차로 가면은 부피가 돼, 그러니까 디터미넌트가, 3차, 3x3 정사각형 행렬에 대해서 그 디터미넌트는, 그러니까 부피가 되거든요. 그리고 4차로 가면 이제, 당연히 저는 계산을 해보진 않았지만, 뭐, 직접 해보진 않았지만, 4차원에서의 어떤 것 부피가 될 것 같고, 약간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근데, 그러니까, 그래서 공간은 그래서 지금, 잠시만요. 지금 제가 주석을 좀 달고 싶은데, 사실 주석이 달리질 않아서, 어떻게 달아야 할지. 그거 뭐 쓰는 게 있었던 것 같은데, 저도 지금 쓰는 걸 찾고 있는데, 저번에 했었네. 네. 뭐지? 음, 그러니까, 그, 지금 그냥 투바이2로 설명을 투바이2로 잠시 아니면은 쓸게요. 네. 화면 공유 넘겨드릴까요? 아니요, 아니요. 그거보다는, 어, 잠깐만. 그, 제가 일단은 지금 말로 잠깐 해보겠습니다. 원바이, 1001, 이 2x2에서 그냥 봤을 때 1001이라는 그 아이덴티티 매트릭스가 있잖아요. 그게 그 10이라는 벡터랑 01이라는 벡터로 그려보면 그 각 변의 크기가 1짜리인 정사각형이 되잖아요. 아, 네, 그렇죠. 네네. 근데 그 상태에서 이제 뭐 AB랑 CD라는 어떤 임의의 행렬이 있다고 했을 때, 임의의 또 행렬이 있다고 했을 때 AB가 첫 번째 행이고 두 번째 행이 뭐 CD 그런 행렬이 있다고 했을 때 그 AB라는 점이랑 AB라는 벡터랑 CD라는 벡터를 한 어떤 평행사변형이 있을 거잖아요. 이런 느낌으로 이해를 하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얘는 A, C가 되어야겠죠? B, D가 돼야 어, 될 거고. 네, 뭐, 그렇게 해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게 되는데, 그, 이 경우에 행렬식이 AD-BC인데, 1001은 크기가 1이잖아요. 그, 크기가 1이고, 지금 그러니까 지금 이번 강의에서 내적의 의미가 나오면서 내적이 각도를 정의하고, 뭐, 크기를 정의한다고 했는데, 지금 그 1001이라는 아이덴티티 매트릭스 항등원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행렬이 있고, 그리고 ABCD라는 행렬이 있는데, 이제 행렬식이, 예,
AD-BC니까 1001 아이덴티티 매트릭스 같은 경우에는 행렬식이 1이겠죠. 그리고 지금 ABCD 같은 경우에는 행렬식이 AD-BC잖아요. 그러면은 그 AD-BC라는 값이 1 곱하기 AD-BC, 즉 두 번째 행렬의 그 행렬식 값 자체가 곱해진 게 되니까 이게 그 행렬식을 그러니까 아까 김태현 선생님 말씀하셨는지는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이 그러니까 어떤 각도가 뭐 90도 정사각 행렬의 뭐 크기가 일자리인 약간 그러니까 어떤 유닛 생열을 좀 이렇게 저렇게 그러니까 각도를 주고 크기를 주는 그런 어, 그런 매트릭이 아닐까 그런 요소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있거든요. 이게 어디서 들었던 얘기 같기도 하고 지금 생각난 건지 아니면 어디서 들었던 게 생각이 난 건지는 모르겠는데요. 어쨌든 이게 이게 그러니까 이 차원에서는 이런 식으로 크기랑 각도를 주는 거고, 그러니까 뭐라 그러지? 스케일링? 스케일링 팩터고, 이제 네. 3차원으로 가면은 그 역시 그 정육면체를 약간 평행 육면체 아니면 또 다른 어떤 육면체의 형태로 그 아까 찌그러뜨린다라는 말씀을 하셨던 것 같은데, 이게 그런 생각으로 하신 말씀이신지는 잘 모르겠지만, 좀, 뭐, 이런 느낌이겠죠? 배율 스케일링 팩터라고, 그러니까 그 단순한 부피, 넓이, 뭐, 저는 사실 지금까지는 그렇게 이해를 했었는데, 그것보다는 스케일링을 해주는 게 아닐까. 단 원점은 지키는 것으로? 아니다. 원점도 안 잠깐만. 디터미넌트면 원점은 지키고, 그, 각도와 크기를 스케일 해주는 그런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혹시 어떤 코멘트나 생각이 말씀해 주실 분 계실까요? 약간 이게 디터미넌트가 어떤 것인지가 약간 저번부터 계속 얘기가 되었던 것 같은데, 김태현 선생님 말씀하시는 것도 디터미넌트가 단순한 넓이라고는 하면 안 될 것 같다는 말씀이 맞으실까요? 음, 네, 그런 것 같습니다. 잘 모르겠습니다. 자, 그림도 잘 못 그리겠네요. 하여튼, 네, 뭔가, 음, 음, 그러니까 좋아요. 이게 2차원에서는 저희가 그 면적을 변화를 해가지고 계산을 해보면, 디터미넌트가 왔네라는 걸 계산을 할 수가 있잖아요. 이렇게 네. 뭐, 자르고 해가지고. 그리고 3차원까지도 이해가 돼요. 3차원도 뭔가 어쨌든, 그, 직육면체는 아니더라도 뭔가 평행육면체를 해야 되나요? 하여튼 각 면이 평행 어떤 육면체일 테니까, 여기 뭔가 부피적으로 이렇게 막 싸가지고, 그 지워낼 거 지워내고 하면은 뭐 디터미넌트 A, B, C, D, E, F, G, H, I가 부피다. 뭐 이렇게 계산이 될 수 있겠죠. 네. 음. 근데 그러면은 4차원일 때는 이걸 어떻게 보이죠? 그 디멘전이 4일 때는? 이제 4차원일 때는
평면을 그리기가 어렵고, 4차원일 때는 저희가 그럼, 상상도 네. 사실 하기가 어려워지지만, 의미 보- 자체는 역시 첫 번째에서도 저렇게 아니, 스케일링 해주는 것이었고, 두 번째에서도 스케일링 해주는 것이었으니까, 이제 4차원에서도 어떠한 스케일 팩터가 될 스케일 팩터가 될 것이다. 그러니까 그 그래서 축이 하나 더 있는 원원원원의 정, 몇 면체인지 모르겠어요. 어떤 역시 크기가 1이라고 할 수 있는 정다면체? 정초다면체의, 초다면체를 그, 저 4차원 행렬의 디터미넌트 값으로 스케일링 해주는 근데 이게 뭔가 그런 애매한 것이다. 게, 네. 네. 저희가 디터미넌트 연산은 정의를 해놨잖아요. 네. 디터미넌트는 행렬 줬을 때 어떻게 계산하는 거다라는 걸 이미 해놓고, 그게 실제 저희가, 그러니까 왼쪽과 오른쪽이 좌우로 이제 등호가 되는 걸 네. 보일 건데, 오른쪽인 거는 저희가 이제 면적을 일반적으로 계산하던 식으로 계산해서 오른쪽 거를 보이잖아요, 이거를. 뭐라 말해야 되죠? 이게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해야 될 것 같아요. 디터미넌트라는 게 AD-BC다. 그리고 뭔가 면적이라고 하는 게 또 계산해보니까 AD-BC가 된다. 음. 그래서 얘가 그 단위 면적의 양이 되니까 얘로 곱해주는 게 보정이 된다. 라는 논리잖아요, 지금. 여기까지 맞나요? 어, 일단, 직문수 7강에서는, 그쵸? 네, 삼각함수로 면적을 계산한 거니까, 네, 그렇게 풀어나간 것 같습니다. 네. 뭔가 있고 여기도 3차원도 마찬가지로 디터미넌트 이 3x3를 계산해서 뭔가 나올 거고 실제 이 변환된 좌표계의 부피도 계산을 해봤더니 뭔가 나올 텐데 둘이 같더라. 그래서 단위 면에서는 그 V가 1이었을 테지만 부피가 1이었을 테지만 변환했을 때는 부피가 뭔가 다른 걸로 바뀌는데 얘만큼 뭔가 상수배가 되는 거니까 그러면은 얘를 곱해줘야겠다. 이렇게 가는 거잖아요. 그럼 사실 이런 식으로 이런 흐름으로 보일 거면 4차원에서도 뭔가 있어서 걔를 쭉 계산해서 풀어보면 뭐가 되는데 디터미넌트도 계산해보면 뭐가 되고 그러면은 그 4차원에서의 어떤 양에 대해서 그 양이 그 100001000010101001일 때 뭐 1인데 걔를 변화를 했더니 뭔가로 바뀌어서 보정해주기 위해서 얘를 또 곱한다. 이렇게 계속 설명이 가능해야 될 것 같거든요. 네. 근데 사실 이것부터가 정의가 잘 안 되잖아요. 이게 그러니까 2차랑 3차에서 이런 경향이 있었으니까 4차에서는 자연히 이렇게 될 것이다라고 해서 정의가 된 것인지, 그- 아니면, 네, 그래서 제가 느껴지는 건 지금까지 증명은 이 면적을 해보고 디터미넌트 했을 때 둘이 같으니까 그 면적 적분할 때는 얘로 보정한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그 면적을 계산해보고 디터미넌트랑 같으니까 보정한다. 이런 식으로 좀 보여왔던 것 같은데 직무수 네, 노트도 약간 그렇게 느껴지고요. 근데 사실 아래 n승으로 되면서 그 량 자체가 정의가 애매해지기 때문에 오히려 저는 느껴지는 게 이 디터미넌트라고 하는 애가 먼저 정의가 되고, 이후에 저희가 사실 음, 이 면적과 부피를 얘기할 때는 저는 다 프로덕트가 정의가 돼야 된다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다 프로덕트라는 애를 도입을 해서 면적이라는 걸 계산을 해봤더니 이 디터미넌트라고 하는 양이랑 이게 같아지더라. 그래서 쭉 이 뭔가 왼쪽에 있는 애가 먼저 프리 이그지스트 하고 이후에 그 다 프로덕트라고 하는 어떤 연산 구조를 도입을 했을 때 다른 양도 설명할 수가 있는데 이 다 프로덕트의 성질에 의해서 둘이 같아진다. 뭐 이렇게 봐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면 그 지금 제가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는 걸 수도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잘 몰라서. 근데 만약에 지금 여기서 다 프로덕트는 AC 더하기 BD잖아요. 그쵸? 네. 근데 다 프로덕트가 사실 저희가 정하기 나름이잖아요. 이거는 저희가 그 유클리디안 스페이스에서의 일반적인 다 프로덕트인 거고, 제가 그 강의를 강의 노트를 보고 생각이 들었을 때는 이 정하기 나름인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뭐 아, 다르게 네. 정하면 리마니아 매트릭스가 되는 거고요. 리마니아 매트릭이 되는 거고요. 그래서 뭐, 그럼 사실 이 다 프로덕트의 정의가 바뀌면, 다 프로덕트의 정의가 바뀌면, 그 각도나 면적이라고 하는 애들의 정의도 좀 자연스레 좀 바뀌는, 네. 뭔가 모르겠어요. 뭔가 확답하기 좀 하긴 한데 저도 좀 뭔가 구멍이 있을 것 같기도 하고 애매해서 그래서 뭔가 바뀔 것 같단 말이죠. 면적이랑 부피라고 하는 그런 기하학적인 양들이. 그래서 이 디터미넌트라는 거를 그 현상적으로는 이제 면적과 부피로 이렇게 해석하는 거는 괜찮으나 얘네 자체가 좀 이너 프로덕트 정의학에 따라도 바뀌는 애고, 그리고 고차원일 때에서는 그 실체화해서 설명하기 어려우니, 얘네로 이 디터미넌트를 해석을 하기에는 좀 위험한 게 아닌가? 라는 생각이 자꾸 들었어요. 네, 그 저 좀 이야기 좀 들어보면서, 그러니까 좀 어떤 부분에서 좀 그 약간 불편함을 좀 가지고 있어서 어떻게 하면 이거를 해소할 수 있을까라는 좀 생각이 좀 드는데, 일단은 그 내적을 주는 방식 있잖아요. 내적을 주는 방식이 뭐, 그 벡터의 크기와 벡터의 또 다른 크기와 그것의 사이각을 주는 그것이 내적에 대한 정보다. 뭐, 그거 있는데, 먼저 저는 그 내적은 어, 잠깐 뭐랄까요. 사이드로 두고, 일단 그러니까 디터미넌트는 네, 보셨다시피, 네, 저렇게 되는 건데, 그 벡터 두 개로 둘러싸이는 평행사변형의 넓이가 되는 건데, 네, 저게 뭐 하는 거냐. 일단 그것을 생각해 봤을 때, 저희가 치환적분을 하잖아요. 치환적분 할 때 그 치환을 하잖아요. 그 x를 2t로 네, 치환하고, 뭐 2t 제곱으로 치환할 때도 있고, 꼭 선형적으로 치환할 필요가 없죠. 네, 네, 그래서 그 치환적분이 잘, 그 치환을 해도, 결국, 그, 예, 값은 변함이 없잖아요. 어떻게 xy로 적분을 하나, uv로 적분을 하나, 결과값은 같은데, 그러면 왜 치환적분해도 왜 값은 안 변하고, 그게 뭐 대수적으로 기능적으로 잘 작동을 하는가 했을 때, 우선 그 행렬을 해석하는 여러 가지 방법 중에서, 그냥 벡터가 안 바뀌고, 이 베이시스를 바꾸면 그 좌표 표기하는 방식이 달라지잖아요. 벡터는 네, 그대로 있잖아요. 그래서 벡터가 그대로 있다 보니까 똑같은 벡터 두 개, 근데 저는 닷 프로덕트를 쓸게요. 닷 프로덕트. 그러면 거기에서 두 벡터 사이에 둘러싸인 평행사변 넓이를 잘 구할 수가 있겠죠. 그죠? 네, 네. 그래서 그거를 모르겠어요. 제가 일단 그러니까 벡터는 변하면 안 되니까. 근데 그거를 눈에 보이기로는 베이시스를 바꿔주면 보여지는 벡터가 달라지는데, 뭐 그 달라져 보이는 그 벡터에서의 그 넓이를 구해보면, 그, 달라지기 그러니까 베이시스를 바꾸기 전에 사- 둘러싸인 그 넓이와 달라지는 건데, 실제로는 안 달라져야 되니까, 그거를 스케일링을 잘 해줘야 된다 해서 그 역할이 바로 디터미넌트인 거고, 어, 그래서 일단 치환적분 제가 문제들을 좀 찾아보긴 했는데, 좀, 혹시 뭐 좀 한번 써보면 좋을까요, 제가? 네, 너무 좋습니다. 네네. 저 공유 중단할게요. 잠시만, 네. 네. 그거를, 네. 그, 이렇게 바로 떠야 되는데, 네. 그리고 제가, 네, 이제 공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잠시만요. 혹시 보이시나요? 네, 보입니다. 잠시만요. 저도 아까 좀 일 좀 보고 있어서 다 초반 건 좀 못 들었는데, 제가 이게 화면이 보이고, 제 화면, 잠시만요. 일단 저도 화면 켜고, 네. 아까 저도 마지막에 좀 들으니까, 저도 개인적으로 좀, 어, 제가 디스코드에 최근에 쓴 것 중에서 제가 안 한 생각이 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뭐냐면, 일단은 그거부터 좀 해볼게요. 이거 실시간으로 하기엔 좀 남잡할 것 같지만, 우선, 그, 그러니까, 닷 프로덕트를 항상 쓸게요. E1, E2가 그 기본이고, 이 직각인 그런 세계에서 보는 건데, 그러면 딱 그렇게 지금 좌표를 적은 거죠. 근데 여기서, 어, 일단, 일단 쉬운 익샘플을 가져와 볼게요. 제가 생각했을 때, 이 정도면 한 3,1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리고, 이 정도면 네, 1,2 정도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러면 그, 이 두 벡터는 뭐냐면, 이 각각의 벡터를 V1이라고 하고, 얘를 V1이라고 하고, 그래도 되나? 제가 이 V2라고 했을 때, 이 V1이라는 벡터는 E1, E2에 대해서는, 이거잖아요. V1은 이거죠. 우선. 네, 그러니까 맞습니다. X축으로 3칸, Y축으로 1칸 간 벡터고, 그 V2 벡터는, 1, 2원 더하기, 그러니까 1,2라는 게 그런 뜻이죠. 그 2원을 뭐 몇 칸 가고 2,2를 몇 칸 갔다. 그렇게 보고 있는, 즉, 스탠다드 베이시스를 선택하고 있는 거죠. 네. 2원, 2,2 베이시스를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네, 근데, 이 벡터는 그대로 있지만, 저 잠시만요. 네네네. 저 지금 그냥, 죄송해요. 제가 그냥 잠깐 든 생각인 건데요. 지금 저희가, 이거는 지금 과정에서 조금 다른 질문입니다. 네네. E1이랑 E2 지금 스탠다드 베이시스 선정했잖아요. 네네. 그래서 그가 일반 선형대에서 스탠다드 베이시스 하면 이제 그 L2 놈이라 해야 될까요? 뭔가 자기 자신 이너 프로덕트 사이즈가 1인 네네네. 그리고 직교 네. 베이시스들을 얘기했던 것 같은데 사실 그럼 이 스탠다드 베이시 제가 뭔가 느껴지기엔 일단 베이시스라고 하는 애는 그 내적 구조 없이 뭔가 나올 수 있을 것 같은데 여기선 아니에요. 스탠다드 베이시스는 그게 아니에요. 정말로 크기가 1이고 내적도 있는 거예요. 그러면 스탠다드 베이시스라는 개념은 내적까지 개념이 들어왔을 때면 저희가 정의를 할 수 있는 애인 거죠. 그렇게 그냥 정의를 하고 있는 거예요. 각각의 크기가 1이고, 직각이고. 네, 네, 그 알겠습니다. 구조를 처음부터 그렇게 보고 있는 거잖아요. 저희가 2원, 2투 내적할 때 0으로, 그러니까 내적을 나중에 정의하는 게 아니라 스탠다드 베이시스는 이미 그게 장착이 되어 있는 거예요. 처음부터 유클리드 공간에서 그 2원, 2투 다 음, 각각 1이면서 진짜로 1로 보고 싶은 거고, 네. 직각으로 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처음부터 사실 닷 프로덕트 구조가 이미 있는 거예요. 그러면 저희는 지금 다 프로덕트 구조까지 갖춰진 구조를 지금 보고 있다로 보면 될까요? 네, 네네.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네. 저도 예전에 그 스탠다드 베이스는 그냥 적히기로 그냥 2원, 2투고 아니면 그냥 콤마로 적으면 1,0, 1,0,0, 0,1,0, 0,1, 그냥 이렇게만 적히기만 그건가 아니면 사실상 그 내적했을 때 그 각각 크기를 1로 보는 그것까지도 있는 건가 했을 때 후자가 맞아요. 그러니까 있어야 돼요. 그 스탠다드 베이시스는 다 프로덕트까지 있는 거예요. 처음부터. 그 길이와 각도도 다 얘기해 준 거예요. 직각으로 주는 거고, 직교접표계를 주는 거고, 직교접표계를 줬다는 것 자체가 그런 의미인 것 같아요. 네. 네, 그랬을 감사합니다. 때, 네. 근데 여기서 베이시스를 좀 잘 골라내주고 싶은데, 일단은 그래도, 그러니까 2원이 사실 1,0이잖아요. 네, 네, 왜냐면 그냥 한 칸 같다는 거잖아요. 그냥 네. 자기 자신이죠, 그냥 2원. 그래서, 제가 생각했을 때는, 예를 들어서 이런 베이시스를 주면 일단 쉬운 걸로 보기 쉽게 어
얘를 어떻게 줄까요? 그 3분의 1? 5분의 1 정도 한번 줘볼게요. 네. 그러면 그 베이시스를 이렇게 적으면 이 V1이라는 벡터가 다르게 적히잖아요. V1은 지금 3,1이죠. 네. 3,1이니까, 근데 이게, 이 벡터를, 그래서 제가 V1, V2로 쓰는 거를 좀 피하려고 한 건데, 얘를 뭘로 하면 좋을까요? 어, 이, 잠깐만, A, B, C, D, 어, A, B, C, D, E, F. F라고 하는 것도 좀 그러네요. 네, 일단 이름을, 이미 썼으니까 그냥 네, 어쩔 수 W? 없네요. W라고 하죠. 네, W1. 이거 좀 불편한데, 이렇게 쓰는 것도 W라고 쓰는 게 좀 불편한데, 이렇게 할게요. 그냥, 그러면 그 W1에 대해서, 아까 거를, 그, 벡터를 W라고 하고, 이 베이시스 원소, 그거를 V라고 했어야 했는데, 일단 이 W1에 대해서는 원래 3이니까 이게 콜디네이트 앞에 몇이 붙어야 되죠? 어, 2분의 3? 네, 2분의 3이죠. 2분의 3이고 네. 그래서 더하기 5가 5W2. 잠시만요. 얘는 그럼 1이니까 5인가요? 네. 네. 이렇게 돼야 되니까 얘가 사실 2분의 3, 5인 거예요. 베이시스 새로 잡은 베이시스 기준 하에서는 저렇게 적힐 거예요. 그 네. 좌표가 저렇게 적힐 거고 그리고 V2도 일단 거꾸로 하면 되니까, 1이니까, 2분의 1만 끄집어내면 되고, 그리고, 2였으니까, 10 정도, 네, 10 정도 하면, 분배 법칙 쓰면, 5분의 1, 2. 네,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될 건데, 그래서 이거는 2분의 1, 10인데, 여기서 주목할 점은, 이 V1, V2 벡터는 여전히 동일하다는 거예요. 벡터가 안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이 벡터로 스탠다드 베이시스 기준 하에서 보면 정말로 격자가 1,0, 0,1 격자를 정말로 쓰고 있는 거예요. 정말로 그 1,0짜리를 길이를 1로 취급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그 평행사변형의 넓이를 잠깐 구해보면 그 AD-BC 그냥 쓸 수 있죠. 네. 여기 넓이가 1이네요. 이걸 맞추려고 한 건 아닌데 이게 디터미넌트 쓰면 1이 나와요. 3 빼기 2에서. 네. 잠시만요. 아닌가? 아닌 것 같은데. 5 아니에요? 5네요. 그럼 다행이다. 그럼 5가 나오죠? 네. 그래서 이 넓이가 5가 나오는 상태인데, 지금 이렇게 바꾸면 이 지금 3,1, 1,2로 한 거잖아요. 좌표를 잡아서 한 거잖아요. 그 네. 평행사변형의 넓이를 구할 때. 네. 근데 이 바뀌어 보이는 이걸로 가지고 디터미넌트를 한번 구해 볼게요. 네, 그러니까 세로로 쓴 거예요. 참고로 첫 번째, 두 번째. 이 방향까지도 좀 지켜줘야 이 사인이 아마 안 변할 거예요. 그러면 이거 네. 디터미넌트 구하면 15? 일단 혹시 실수할 수도 있으니까 순서대로 쓸게요. 네, 이거니까 15 빼기 2분의 5 하면서 이게 2분의 30이니까 2분의 25가 되죠. 네, 뭐 이렇게 나올 텐데, 그러니까 사실 넓이는 안 변해야 되잖아요. 원래 넓이가 5였으니까요. 그러니까 진짜 넓이를 5라고 생각해주면 돼요. 일단 진짜 넓이가 5였는데 그 보여지기 넓이가 베이시스를 바꿨는데 보여지기식 넓이가 2분의 52로 바뀌었다면 사실 이 효과는 그 베이시스를 다르게 잡았기 때문인데 네. 그러면 그 2원, 2투는 2원, 2투는 2원과 2투로 형성되는 그 넓이는 1이잖아요. 네. 근데 아까 그 새로운 베이시스를 잡았을 때는 그게 2,0과 2,0과 그리고 그 이게 0,5분의 1이어서 이 넓이가 어 몇이냐면 5분의 2죠. 네. 잠시.
네, 5분의 2가 나왔네요. 어, 잠시만요. 그러면 이게 제가 잘 한 게 맞겠죠? 그, 아까 면적이 네, 5였죠? 네, 네, 0, 네, 2,0과 0,5분의 1이니까 이게 일단 넓이가 이 새로운 베이시스로 잡았을 때는 이 5분의 2가 맞고, 근데 저희가 하고 싶었던 거는 이 V1과 V2라는 이 벡터가 원래 3,1이었고 1,2였을 때는 넓이가 5가 나왔는데, 이거를 바꿔주면, 근데 V1과 V2는 실질적으로는 안 바뀐 거지만, 네, 제가, 네, 이렇게 적은 거고, 일단 세로로 이렇게 적은 거고, 그리고 2분의 1,10을 적었는데, 어, 잠시만요. 2분의 네, 죄송합니다. 이거 잘못 적었구나. 다행이다. 52가 아니라 25였네요. 이렇게 적히잖아요. 네, 원래 넓이가 5였는데 2분의 25가 보인 거는, 실제 넓이는 5로 맞춰줘야 돼요. 아, 네, 그러면 여기다가 곱하기 몇을 하면 되냐면, 어, 5분의 1을 곱해주면 되겠죠. 네, 네, 그게 바로 이 디터미넌트예요. 이 new basis의 디터미넌트예요. 네. 네, 이만큼을 그러면, 그러니까 보정값인 거예요, 정말로. 네, 어, 잠시만요. 그럼 저희가 이게 그 베이시스를 바꿈으로써 네, 그 면적의 비율이라고 해야 될까요? 네. 뭔가 제가 정확히 워딩을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뭔가 찌그러짐이라고 할게요. 축소, 근데 팽창 그런 정도. 네. 근데 그 정도는 아니고, 여기서 리니얼하게 하고 있기 때문에, 직선이 고작해야 이게 길이가 줄고 늘어나는 정도고, 각도도 조금 이렇게 변할 음, 수 있는 정도예요. 막 아까 휘어지거나 하는 정도는 아닌데, 근데 그거는, 어떻게 바꾸느냐에 따라, 일단은 그렇게 봐도 될 것 같습니다. 네. 일단 네. 찌그러진 건 맞죠, 근데. 좀 휘거나, 좀 늘리거나 줄이거나, 그리고 각도를 바꾸거나, 그 정도의 이펙트죠. 음, 음, 어쨌든 변성을 좀 가한 거기는 해요. 네. 네, 근데, 네, 여기까지는 저도 괜찮은 것 같거든요. 네, 그래서 그 디터미넌트를 곱하는 게 그 면적의 보정이다. 하는 거는 저도 동의를 해요. 네, 네, 어, 그런데, 그럼 만약에 저희가 그, 아까 이제 제가 치환적분 한 네, 것처럼 네, 그 XY가 있고, 뭐 네, UV가 있다고 네, 해서 네, 그 U가 XY 함수, 네, 네, V도 XY의 함수 네, 해가지고 이제 적분하는 변수가 바뀌면 네, 거기에 마찬가지로 그, 일단 미분하게 됐을 때 그 미소 변화량, 네, 그 이게 리니어하다 표현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그 뭔가 테일러 1차 근사한, 1차 근사한 그 미소 변화 면적을 곱해주잖아요. 네, 그게 이제 그 면적의 변화량의 크기가 지금처럼 바뀌니까 뭐 자코비안의 디터미넌트를 곱해준다라고 네, 하면은 뭐 그거는 이해가 되는 것 같거든요. 그렇게 이제 말을 하면은. 근데 이게 이제 그 느낌적인 이해지, 그러니까 면적 보정을 위해서 곱해준다지 뭔가 대수적으로 그 식적으로 이게 유도가 되는 건가 싶은 생각이 들어요. 네, 지금은 그 공간에 대해서 얘기한 거고, 네, 그러니까 적분을 할 적에는 그 적분 영역, 공간이 있고 적분 함수가 있잖아요. 그리고 저희가 네, 치환을 해줄 때 식을 치환하잖아요. x는 u, v 이렇게 2u 더하기 v 이런 식으로 치환을 하잖아요. 네, 그리고 적분 영역은 따로 인테그랄, 뭐부터 뭐 이렇게 아래 끝, 위 끝, 아래 끝, 위 끝이 있잖아요. 물론 네, 이게 공면으로 잡힐 수 있기 때문에 제일 쉬운 세팅은 직사각형으로 보는 것 같아요. 적분 영역을. 뭐 그랬을 때 치환을 할 때 그 식만 치환이 되는 게 아니고 그 영역도 치환이 되잖아요. 네, 네네. 그래서 그거를 같이 보면 이게 선형대수가 근데 저는 이게 내적이 바뀌는 건지 잘 모르겠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확인이 좀 필요해요. 그거는 좀 그래서 제가 하나 좀 예시로 지금 찾아본 게 뭐냐면 그 교재에 있는데 어떤 이중적분을 하자는 거예요. 왜냐면 R2에서 해야 될 거잖아요.
지금 네, R2에서 R2로 옮겨주는 건데 R1에서 적분을 할 수는 없잖아요. 네, R1에서 치원 적분도 있지만 그럼 볼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기하적으로 어떻게 되는 건지. 그럼 보정값은 길이겠죠. 그 arc length겠죠. 그래서 제가 네, 하나 문제 이렇게 있는데, 일단 얘가 2분의 y고, 이렇게 있고, 그리고 그냥 토마스 교재에 있는 거예요. 토마스 캘큘러스라는 게 어, 이렇게 있는데, 이거를 하자라고 할 때 여기서 어떻게 접근을 하냐면, 여기서 치환을 어떻게 하냐면, u를 2분의 2x 빼기 y라고 잡았거든요. 네, 그리고 v를 여기서는 2분의 y라고 잡았어요. 뭐 일단 모양상 뭐 그럴 수 있죠. 제일 좀 지저분해 보이는 거를 그냥 하나의 그냥 항으로 두겠다. 약간 이런 네, 느낌인데, 그러니까 이쪽 부분을 하나로 치환하고 이쪽 부분을 하나로 이렇게 치환한 거예요. 네, 일단 어느 영역에서 적분하고 있는지를 봐야 되는데, 우선 저게 XY 좌표계에서는 뭐냐 했을 때, 이게 XY 좌표계에서는 저 적분 영역을 먼저 표시를 하면 Y를 고정했을 때 그러니까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가는 걸 보는 거잖아요. Y를 고정시켰을 때. 고정하는 컷마다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하는 거잖아요. 네. 그 첫 번째 인테그랄 쪽을 보면 그런 의미죠. 이거의 적분 영역을 먼저 보려면 Y를 네, 고정시키는 것마다 아래 끝에서 위 끝인데 그게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가겠죠. X방향이니까요. 네, Y. 네, 그래서 어떤 Y를 고정시켰을 때 이게 그 2분의 Y에서 2분의 y 한 칸 더. 이렇게 이동하는 건데, 그럼 y를 고정시키는 것마다 이렇게 적분하는 건데, 근데 그게 y가 보니까 그 0부터 4까지 가고 있죠. 그러니까 네, 아래서부터 위로 휩쓸면 그게 뭐냐. 그러면 2분의 y가 0부터 4까지 간다는 것은 2분의 y는 0부터 2까지 간다는, 어? 잠시만요. 그렇게 해석해도 되나? 네. 그러면, 네, 일단, 이 시기 좀 봤을 때 뭔가, 이게 좀 일단 결과만 일단 쓸게요. 이거는 그 어떻게 그려져 있냐면 영역이 교재에서 네 이거 일단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 x, y 코디네이트로 보면 이런 적분 영역이에요. 평행사변형. 네, 네 이건 나중에 한번 좀 따져볼게요. 이거는 그냥 생각해 보면 되니까 여기가 여기가 4예요. 여기가 4고 그리고 이 직선 있죠? 이 직선이 y는 2x예요. 네. 그리고, 잠깐만요. 2x. 그러니까 이게 x는 2분의 y니까 넘기면 2x는 y. 뭐 그런 거, 그러니까 이거 따져보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는 y는 2x고, 이 오른쪽에 있는 이 기울기가 있는 직선은 그 y는 EX 빼기 2x 1. 빼기 2예요. 아, 빼기. 네, 2를, 그러네요. 네네네. 2를 넘길 때 플러스 1도 곱하기 2가 되니까, 이렇게 되고, 근데 이게 XY라면 이 UV는 뭐냐? 지금 UV로 치환하고 있는 거니까요. XY를 UV로 치환하고 있죠. 그래서 U랑 V를 본다면 얘는 이렇게 된다네. 직사각형이 된다는 거예요. 여기가 1이고 끝점이 2가 되는. 음, 그래서 이런 UV로 치환했을 때 그 영역이 이렇게 된다는 건데 지금 사실 제가 이걸 보면서 지금 그러니까 사실 XY를 UV로 바꿔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인테그랄 계산식이 그 인테그랄 DU, DV로 바뀌겠죠, 언어가. 네, UV로 치환, 네, 했으니까요. 네. 근데, 그러니까 여기서는 XY가, 그러니까 식에서는 XY가 UV 언어로 바뀌는 것처럼 보이겠죠. 근데 이 관계식을 보면 그리고 이 적분 영역을 따가지고 처음에 이 XY를 가지고 있었던 거잖아요. 근데 이게, 이 행렬에서는 이 반대로 움직이는 것 같아요. 이게 오히려 UV에서 XY로 가는 거예요. 그 영역이. 그 순서가. 그러니까 방향성이. 식은, 뭐랄까, XY에서 UV로 가고 있는데,
네, 네. 적히고 있는데 이 영역에서는 UV 코디네이트를 XY 코디네이트로 바꿔준다 이렇게 가고 있어요. 음, 네, 그래서 이것도 좀 생각은 해봐야 돼요. 왜냐하면 항상 함수가 이렇게 되면 항상 공간은 반대로 움직이는 그런 좀 느낌이 많이 좀 보였거든요. 그래서 네. 어쨌든 그건 맞춰주면 되고 그냥 한쪽 방향으로 가더라도 그냥 거꾸로 그냥 생각을 해주면 되고 XY에서 UV로 본다 이렇게 봐도 되잖아요. 이거는 약간 그래서 여기서 이 공간을 들여다볼 때 선형대수 그 행렬이 등장하고 여기서 야코비안 이런 게 등장하지 않나. 뭐 제가 여기서 음, 좀 생각해 봐야 될 거는 여기서 베이시스를 뭘로 잡았냐. 여기서 각각 베이시스를 뭘로 잡았냐. 그러니까 어떻게 음, 잡아야 그 행렬이 깔끔하게 뜨고 저희가 야코비안을 쓰죠. 여기서. UV로 네. 잡은 다음에 야코비안을 쓰면 이렇게 되는 네. 거죠. 여기서 야코비안도 써볼게요. 뭐 이렇게 적혀 있네요. 여기서 자코비안이라는 것은 어떤 행렬식까지도 이렇게 들어있는 개념으로 쓰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음, 그 뭐냐면 이렇게 쓰고 있죠. 그러니까 애초에 이렇게 쓴다는 것 자체가 어 그러니까 이런 거죠. 그 얘를 세로로 봐야 될지 가로로 봐야 될지도 잠깐 생각이 좀 필요한데 우선 이렇게 볼 수 있죠. U로 편미분했다. X를. 네. 네네. 그러니까 x, y를 u로 편미분했다. 네. 그리고 이쪽은 그 x, y를 v로 편미분했다. 네. 네. 그 두 개를 편미분해서 볼 수가 있죠. 그러면 이렇게 한다는 것은 애초에 x, y를 u, v로 보겠다는 거죠. 왜냐면 u로 편미분하고 있고 v로 편미분하고 있기 때문에. 네. 그러니까 y를 in terms of u, v의 함수로 보겠다는 거죠. 네. 치환이죠. x, y를 u, v로 치환하겠다. 네. 그래서 XY를 U, V로 치환하고 싶을 때는 U로 편미분한 거, V로 편미분한 거를 일단 적어야 돼요. 근데 여기서는 다행히 이 행렬의 그 편미분하는 과정 속에서 그 행렬의 그 원소들이 다 상수로 적혀요. 여기서는. 네. 네. 왜냐하면 처음부터 리니얼 했기 때문에 잡아준 이 함수 방식이 이게 선형적으로 리니얼하게 잡았기 때문에 모든 포인트에서 다 이 음, 저렇게 생겼다는 거예요. 보정값이 다 동일하다는 거예요. 네. 네, 사실 저희가 저렇게만 하는 게 아니고, 이렇게 치환할 때가 많잖아요. 네. 그럼 R이 떨어지던 것 네. 같아요. 네, 그러면 R이 살아남죠. 네. 그 R이 살아남으면, 이게 어떻게 되냐면, 이거 쓰다 보면, 뭐, 이렇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즉, R 코사인 세타, R 사인 세타를, R과 세타로 각각을 편미분해주면, 이렇게 적혀요. 그래서 이거 행렬식 구해보면, 이게 R이 나오면서, 이게 보정값이 되죠. 네. 네. 근데 이게 뭐냐면, 이 세타가 뭐냐면, 그러니까 이거 행렬식 적용하기 전에 행렬 단위에서 보면, 이 세타를 고정시킬 때마다 거기서 작용하는 그 벡터 공간이, 그 변환이 있죠, 변환. 그 콜디네이트 변환이 좀 차이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행렬인데 상수가 아니죠. 성분들이 상수가 아닌 것은 그 공간이 휘어져 있어서 각 공간마다 탄젠트 플레인을 세워가지고 그 탄젠트 플레인 안에서의 그 베이시스 체인지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그 네. 레벨에서. 일단 기하적으로 그렇게 근데 이것도 약간 간극을 메꿔야겠죠. 이 직관과 어떤 계산에서 어떻게 구체적으로 메꿔지는지. 네. 그래서 사실 일단 여기 제가 그 쭉 들으면서 이 문제를 좀 찾아봐야겠다 해가지고 찾아본 거고, 이 적분 문제를. 제가 이걸 미리 생각하진 않았어요. 이것까지 같이 생각해서 적었으면 좋았을 텐데, 좀 충분했을 텐데, 저도 약간 좀 왔다 갔다 하거든요. 좀 헷갈리기도 하고. 함수 부분도 있고, 함수에서 치환하는 건데, 그게 분명히, 선형 대수에서 그 베이시스 체인지, 코디네이트 체인지랑 관련이 있다는 게 느껴지잖아요. 그 치원 네. 접근을 하는 과정 속에서. 근데 그게 어떻게 기여를 하는가? 그리고 내적은 어떻게 기여를 하는가? 여기서 내적이 어떻게 기여했는지는 보지는 않았죠. 다 스탠다드 베이시스로
보고 있는 것 같아요. 사실 여기 UV 콜디네이트나 XY 콜디네이트 둘 다 E1, E2 E1, E2 그 베이시스로 지금 보고 있는 것 같아요, 일단은. 음, 근데 이것도 좀 생각이 좀 필요하긴 해요. 이것도 이게 맞는, 네, 해석인지는 좀 들여다봐야 되고. 그래서 그 공간에서 하는 얘기가 베이시스를 바꿀 때마다, 그 적히는 그 달라지는 그거는 공간에 대한 얘기인데, 저희가 실질적으로 계산을 할 때는 그 x는 UV로 치환을 하고, 근데 그거는 식에서죠. 함수에서 그 치환을 하는 거죠. 네. 근데 그게 서로 이렇게 상호작용을 한다는 거예요. 어, 네. 잠시만요. 그러면, 음, 음, 뭔가 저는 이렇게 하면은 사실 뭔가 자연스럽고 좀 이해가 되는 것 같긴 한데, 음, 제가 뭐가 불편한지조차 잘 애매하네요. 이게 뭔가 리만 적분? 잘 모르겠어요. 그런 식으로 좀 엄밀하게 두 개를 비교해 보는 식으로 뭐 증명이 안 되나? 대수적으로? 자꾸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예컨대, 잠깐만요. 제가 그냥 미적분학 기본이 좀 부족한 걸 수도 있겠네요. 예를 들면 지금 혹시 직접 그, 써보실래요? 아니면, 네. 네. 제가 이제 한번 화면 공유해 보겠습니다. 네. 좀 걸리고. 오늘 저, 저 저 때문, 때문, 어? 소리가 나지? 보이시나요? 네, 보입니다. 이거를 꺼야 되나? 제가 제가 뭔가 뭔가 하울링이 들려요. 네, 하나 그 음성을 최소화해야 될 아, 것 같아요. 아이패드 쪽에서. 네네. 근데 조금 켜졌네요. 다시, 어, 스피커가. 이러면 되나요? 이러면 된다. 아, 네, 됐네요. 네. 됐어. 네. 그러면은 뭔가, 잠시만요. 그, 이렇게 해놓고, 내가 이중적 번호한다 치고, 이제, y, x니까, x 이퀄, 뭐, g1의 y. 이렇게 할게요. x, 1부터 2. y구나. 그래서, 얘가 아까 있었던 이제 그 리니어 함수가 아니더라도 일단 임의의 함수에 대해서 그 만들 수가 있잖아요. 네. 어, 이거를 어떻게 표현하지? 음, 얘를 글쎄 이렇게 한다 치면은 이제 여기 들어가는 값은 이제 나중에 계산하겠습니다. 너무 어려워요. 여기 h의 x가 뭔가 그 UV들로 바뀌고 근데 정확히는 이렇게 하면 안 될 것 같네요. 뭔가 여기서 도출이 될지 모르겠지만 X가 뭔가 그 다른 L이라고 할까요? 대충 뭐 이런 식으로 나와서 L1, L2
이렇게 돼야 되고, 그 다음에, UV로 바뀌는 거니까, 네, 여기까지는 괜찮네요. 네, 그러면, 그러면, 어, 그, 얘를 쭉 가져와서, 고, 이 초록색 내용들을 넣고, 이게 뭔가, 제가 계산을 안 해보긴 했지만, 둘이 일단 같아야 되는 것까지 여기까지는 괜찮나요? 만약에 X로 쪽으로 편미분을 한다면요? 근데 왜 X로 편미분하죠, 갑자기? 왜냐면 저는 그, 이 XY를 벗기고 싶어요. 얘랑 이 UV를. 왜 그렇게 자꾸 그런 생각을 하냐면, 근데 정적분이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정적분이면 애초에 그 결과값이 다 어떤 수치로 음, 뜰 텐데, 맞네요. 네. 그러면 부정적분으로 하겠습니다. 이 바운드만 날리면, 잠깐만. 근데 부정적분으로 하면 네. 이게 뭐랄까요? 그러니까 저희가 얻어내고 싶은 게 어떤 값인데 그 어떤 영역에서 적분인데 영역에서 적분 자체가 정적분이잖아요. 음, 부정적분은 단순히 그냥 거꾸로 미분했을 때 뭐냐 그게 궁금한 건데 근데 음, 저희가 지금 이 치원적분이 통하는 건 정적분 얘기잖아요. 값이 안 바뀐다. 적분을 해도 그러니까 부정적분의 그게 아니라요. 네. 네. 정적분일 때는만 지금, 음, 물론 부정적분에서도 치환적분 해가지고 나타낼 때도 있죠. 그걸 이렇게 만약에 원시 함수가 존재하면 뭐 이렇게 깔끔하게 이렇게 적어낼 수는 있죠. X의 뭐 언어든지 뭐 또는 세타의 언어든지 R세타의 언어든지. 네. 예. 뭔가 저는 그걸 하고 싶은 것 같거든요. 아, 그러니까 왜 자꾸 그런 생각을 하냐면 사실 제가 그 뭔가 희망하고자 하는 바가 그 얘를 이제 부정적분이라고 생각하고 그 이 dx dy를 뭐 미분으로 벗겼을 때 그럼 마찬가지로 오른쪽도 벗길 때 일단 뭐 dx dy로 벗 라운드라고 해야 될까요? 그 벗기면은 UV로 같지 않아서 좀 안 벗겨질 테니까 뭔가 조작하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이 디터미넌트가 나오게 되는 건가라는 생각도 들어가지고 잘못된 생각일까요? 저- 일단 그러니까 부정적분 할 때도 분명히 치환적분을 하면서 그러니까 치환을 하면서 부정적분 할 때도 분명히 있고 많은데 지금 이 디터미넌트가 어, 왜냐하면 저희가 정적분에서만 이 얘기를 할 수 있다고 한다면 제가 정확하게 이해를 한 건지 잘 모르겠지만 제가 느껴지기에는 그냥 여기 끝에 파랑, 초록색 할게. 여기 끝에 이 경계값들? 경계값들이 그냥 픽스된 숫자로만 나타나지면 된다. 그리고 저는 그게 받아들여지거든요, 정적분이. 경계값이 어디죠? 그, 인테그랄의 위아래 적히는 아, 값입니다. 아, 예를 들면, 뭐, 이렇게 있으면, 잠깐만요. 다시 그리겠습니다. 뭐 이렇게 있고, 이렇게 있던 것 같아요. 이렇게, 뭐 이런 식으로 하면은, 네, 이, 잘라서, 뭐이 커브랑, 이 커브랑, 이 커브랑 이 커브도 막 해서 했던 것 같거든요. 학창 시절에. 저 기억이 잘 안 납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저희가 그 중간 이 x는 y에 대한 뭔가의 함수들일 테니까
결국에 가장 바깥쪽 껍질에 있는 이 y의 값에다가 그냥 특정 상수를 땅 박으면 정적분이 된다. 그리고 일단 저는 아, 생각이 들어요. 네, 그거는 아주 특수한 영역일 테고, 이 공간 자체가 만약에 엄청 더 복잡하면 꼭 그렇게 아래 끝, 위 끝, 아래 끝, 위 끝, 이렇게 두 개로 적히는 게 아니라, 네, 물론, 이거는 어쨌든 함수를 잘라서 보면, 뭐 그렇게 생각할 여지도 있을 수 있는데, 일반적으로 저렇게 깔끔하게 적히는 게 아니라, 그래서 영역 자체를 아래 끝, 위 끝에다가 적는 게 아니라, 그냥 네, region D, 그러니까 영역 D 음, 해가지고 밑에다가 그냥 네, 그렇게 나타내고, 그 D가 그려지는 그 영역의 그 그림. 근데 그게, explicit하게, 그러니까 뭐 explicit하다는 게 약간 양함수로 이렇게 잘라가지고 적어낼 수 있으면, 근데 그건 좀 그 영역은 좀 생각해 봐야 될 거예요. 영역이 좀 깔끔하게 음, 적혀야 그 아래 끝, 위 끝, 아래 끝, 위 끝, 그렇게 관계가 있을 것 같은데, 일반적으로 영역이 다 그렇게 적힐지는 모르겠어요. 하나가 변수인 채로 한 다음에 왼쪽 그에서 다 휩쓸어 이렇게 간다. 음. 네. 애초에 떨어져 있을 수도 있잖아, 영역 자체가. 네, 네, 맞는 것 같습니다. 음. 그럼 뭔가 D를 그냥 이 D라는 리전으로만 표현을 해볼게요. 그러면은 제가 생각되게 여기 D 프라임이라 하겠습니다. 하고 이제 같은 식들이 이렇게 쭉 올 텐데 DU, DV로 어 그러면 이 정석분에서만 저희가 이 얘기를 하고 이 디터미넌트 보정 얘기를 한다면 이 D가 그냥 고정대인 경우에만 얘가 붙는 건가? 라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그러니까 뭔가 잘 정의된 곳에서는 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이 리전이 어떻게 정의됐냐에 따라서 얘기가 어려울 것 같긴 한데 뭐 예시로 드는 것처럼 좀 두 가지 함수에 대해서 그냥 수입하는 이런 케이스라고 쳤을 때는 사실 그 이 리전을 뭔가 명확하게 안 해도 이 식을 쓸 수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전 들었어요. 음. 부정적분의 형태로 괜찮나요? 근데 그 사실 리전은 접근하고 싶은 공간을 뭐 이렇게 꼭 여기서만 막 이렇게 옮길 수가 있으니까 전체 공간에서 접근할 수도 있고 뭐 그거는 알아서 하면 되니까 결국 식종만 네, 볼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어차피 네, 대신 작용을 하겠죠. 어떤 베이시스가 작용하냐 했을 때 왼쪽과 오른쪽 X, Y로 적히는 그것과 UV로 적히는 그것은 약간 해석하기 나름일 것 같은데 그러니까 베이시스 체인지로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베이시스 체인지. 왼쪽에서는 예를 들어서 1,0, 0,1을 베이시스로 하는 그런 걸로 적었다면 오른쪽 이렇게 바꿨을 때는 그 다른 베이시스로 뭔가 한다. 약간 그런, 근데 그 베이시스가 이게, 그러니까 R 코사인 세타, R 사인 세타는 이게 깔끔하지가 않잖아요. 상수로 적히는 것도 아니고. 뭐 베이시스가 그때는 뭐냐 했을 때, 그, 네, 탄젠트 플레인마다, 접선을 세우는 것마다 거기서의 베이시스가 각각이 존재할 거예요. 그러니까 네, 그런 느낌인데, 그래서 베이시스가 존재한다. 이렇게 저는 일단 그런 직관으로 보고 싶은 거예요. 1,0, 0,1이 왼쪽 거라면 오른쪽은 베이시스를 바꿨다. 바꿨으니까 근데 뭐가 안 바뀌었냐면 벡터가 안 바뀐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벡터가 안 바뀌었기 때문에 그 점들은 안 바뀐 거예요. 그 표현만 네, 바뀐 거죠. 함수의 표현만 바뀐 거예요. 실제로 함수가 바뀌잖아요. 치환을 하면 함수가 완전히 바뀌어 버리잖아요. 네, 네, 그냥 함수 바뀐 걸로 그 함수만 보면 완전히 다른 함수가 되어 버리잖아요. 네, 얘는 1차 함수였는데 갑자기 2차 함수로 변하기도 하잖아요. 만약에 t제곱으로 이렇게 치환을 할 적에. 네. 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그러면은 폴라 코디네이트를 생각한다 쳐도 여기가 예를 들면 저희가 이 구체적인 리전을 주지 않아도 이 직교좌표계라고 할게요. 네네, 그러면 R, dr, d세타로 이렇게 식적으로는 표현을 할 수가 있잖아요. 네네, 여기까지 괜찮나요? 네네, 그렇죠. 그러면 저는 이제 느껴지는 게 저희가 정적분을 해서 구체적인 값으로 띄우지 않아도 식적으로 이렇게 표현이 되니까 뭔가 이 식에서 열로 자연스럽게 디터미넌트라는 애를 포함시키면서 유도가 돼야 되는 게 아닌가? 그 네네. 식적으로만? 그런 생각이 자꾸 들거든요. 네, 그러니까, 네, 그것도 그렇게 해석이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영역은 정하기 나름이거든요. 어디서 접근할지만 정하면 되거든요.
네. 네. 영역은 그냥 비워두는 거죠. 그냥 식 쪽에서, 함수 쪽에서만 어떻게 변환을 하는지를 보는 거죠. 충분히 가능하다고 봐요. 네. 네. 그러면은 이제 함수 쪽에서 이렇게 식적으로만 변환을 했을 때 이 디터미넌트가 그 변환 과정에서 똥 떨어지도록 그 자코비안의 디터미넌트가 그 똥 떨어지도록 유도가 되나 싶었던 것 같아요. 이거는 이제 되는데 제가 뭐 그 미적분학 백그라운드가 약해서 모르는 걸 수도 있지만 네, 실제로 되죠. 왜냐면 저희가 치원적분 할 때 자코비안 잡아가지고 그냥 계산을 하잖아요. 거기다 그냥 붙이잖아요. 디터미넌트를. 그러니까 자, 뭐냐면 그 네, dx dy를 하나로 봐야 돼요. dx dy가 하나예요. 네, 그게 뭘로 바뀌는 거냐면 그 앞에 에리아 있죠. 넓이. 네, 그 부피 그러니까 그 차원에 따라 다르지만 여기서 2차원이니까 에리아죠. 넓이. 넓이 곱하기 du dv로 바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dx 잠시만요. dy는 그 dx dy라는 그 오브젝트, 수학적 오브젝트 그 자체가 네, a du dv로 바뀌는 거예요. 그건 영역 신경 안 써도 돼요. 그러니까 영역은 정하기 나름이니까요. 정적분 할 이해했어요. 때. 네네. 그렇게 네, 그 오브젝트로서 그냥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음, 저는 이게 뭔가 머리로는 이제 말씀하시는 부분에서 이렇게 당연히 된다라고 생각이 느껴지지만 뭔가 계속 찜찜한 것 같아요. 이거를 그냥 저희가 바로 그냥 갔다라고 이렇게 놓고 넘어가도 되나 싶거든요. 음. 근데 네, 네네. 네, 일단은, 그러니까 미분 형식이고, 미분 형식을 지금 저기서 웨지 곱을 한 거예요, 사실. 어, 물론, 그러니까 dx dy라고 쓰고 있지만, 근데 dx dy지만, 네, 일단 웨지 곱으로 봐줘도 여기서 괜찮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결국, 어쨌든 dx dy 자체가 어떤 하나의 수학적 대상이고, 어, 어떤 선형적인 어떤 상황에서 벌어지고 있어요. 탄젠트 스페이스 레벨에서 벌어지고 있는 건데, 저 자체가 그냥, 그, 네. 그러니까 저희가 토탈 디퍼렌셜 들어보셨죠? DF. 네, DF 쓰면, 아, 이거 맞나요? 네, 그쵸, 그쵸. 저, 제가 좀 오래돼서 좀 기억이 안 나서 뭐 이랬던 것 같습니다. F, X, Y로만 표현되는. 네, DF는요. 맞네. 네. 네, 근데 그거를 XY로 표현했을 때 DF가 저렇게 적히는 거잖아요. 네. 네, 근데 저희가 UV로 바꿀 수도 있잖아요. 음, 음, 근데 저거 사이에 변하는 관계가 DX는, 뭐랄까요. DX 자체는 U와 DU와 DV의 어떤 리니어 컨비네이션으로 이루어져 있을 거예요. DX가, DX가 DU와 DV의 뭔가 리니어 컨비네이션이요. 네네네네. 뭔가 제가 이거, 좀 실수할 수 있는데, 어쨌든 그런 거고, dy도 그렇게 되어 있고, 그리고 치환적분을 쓰잖아요, 저기서. 그러니까, 아, 옮겨주려면, 근데 치환적분을 쓰죠, 분명히. 왜냐면 그러니까, F를 X로 편미분한 거 대신에, U로 편미분한 걸로 보고 싶으면, 그거를 그렇게 해주죠. 그 중간에 그 다리 역할을 해주잖아요, 체인롤. 네, 네. 뭔가 말씀하실 때 제가 뭔가 바보 같은 질문한 것 같기도 하네요. 네, 그거 맞고, 그리고 그, 라운드 F 나누기 라운드 X도 쓸 수 있죠. 라운드 F 라운드 나누기 라운드 F, X는 라운드 F 나누기 라운드 X는, 오케이. 네. 네, 그거는 시완적분을 적용하면, 네, 네, 그렇게요. 네. 알겠어. 죄송해요. 잘못했네. 이게 아니고, 이렇게 돼야 되는 거 아닌가요? 일단 F를 먼저 써야 돼요. F를 먼저, 근데 그렇게 써도 상관은 없지만, 보통은 어허, 좀, 네, 라운드 F를 먼저 쓰죠. 왼쪽에다가. 그리고, 이게 라, 컨벤션이구 U. 나 우와, 네, 근데 더 필요해. 더하기. V가 더 필요하죠. 네. 오케이. 이게, 네, 네. 체인룰을 여기서 적용한 걸 볼 수 있고, dx, dy가 du, dv로 변하는 거는 약간, 뭐랄까요. 베이스 체인지죠. 좌표 변화. 음, 네. 음. 네, 그러면은, 네, 얘를 여기다 넣고, 얘도 네. 여기다 넣고, 얘도 여기다 넣고, 네, 네. 잠깐만요. 쭉쭉쭉쭉 넣으면, 으,
네, 그쵸. 그렇게 약간 그런 느낌이죠. 그렇게 다 넣으면 밑에 게 된다. 그럼 이해가 된다는 거죠? 네네. 음, 죄송해요. 여기서 그럼 A가 어디 있죠? 이 EX DY는 A, DU, DV야 했을 때 이 A는 그럼 여기서 어떻게 그, 도출하죠? 여기서는 지금 네. 그 약간 원폼만 본 거예요. 그러니까 DX로 딸랑 본 거고, DX, DY는 약간 넓이 쪽에서 보는 거예요. 잠시만요. 그 아, A는 그러면은 그 아까 DU가 DX가 DU와 DV의 어떤 선형 어쪽으로 조합으로 이루어져 있고 DY도 DU, DV의 선형 조합으로 뭐 이루어져 있다. 약간 이런 얘기를 하셨는데 그러면은 A 같은 경우에는 지금 뭐 행렬 형태가 돼야 되는 거 아닌가요? 행렬의 이게 디터미넌트요. 네. 그래서 얘가 행렬이 디터미넌트가 돼야 되는 거 아닌가? 그 안에는 이제 J가 들어가겠죠? 그 네. XY에 대한, 네. 네네, 그거요. 예. 네. 저기 DX랑 저기 DY 있잖아요. 구해둔 거. 맨 오른쪽에. DX랑 그거를 DY. 곱해요. 웨지 곱을 해요. 그러니까 그 곱하기를 쓸 때 아, 모자 모양 있죠. 사실 웨지 곡을 잘 모르긴 하지만 뭐 네. 이거였던 것 같아요. 네네. 그걸 전개하면 돼요. 근데 전개할 때 룰이 네. 어, 똑같은 게 있으면 없어져요. 다른 게 있으면 살아남는데 그 두 개를 음, 바꾸면 DX랑 DY 자리를 바꾸면 마이너스가 생겨요. 그러면 정확히 저 디터미넌트가 음, 얻어질 거예요. 그러니까 저 A가 얻어질 거예요. 그냥 이런 거 관계인가요? 네네네. 그 룰 지키면서 하면 지면서 저거를 분배 법칙 적용을 하는 거예요. 저 DX, 음, DY 구해놨으니까요. 그렇게 하면은 이 디터미넌트가 나온다는 거죠. 네네네. DU 뭐 얘들 DV 웨지 느낌으로 네네네. 뒤에가 붙으면서 근데 뭔가 여기 지금 바꾸면서 부호 바뀌는 거 보니까 네. 행렬식의 속성이 여기도 있는 것 같네요. 네, 그, 그것도 약간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그거 마음속에 담아두고 두면서. 그러니까 디터미넌트를 볼 때 뭔가 웨지곱이 그냥 좀 어떻게 잘 연결을 지어야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드는 거예요. 음, 그, 이게 제가, 웨지곱은 일종의 외적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전명 선생님? 어, 그 외적을 외적을 구할 때, 계산하는, 네, 네, 도구잖아요. 네, 근데 이게 네, 2차, 지금 사실 그 이상의 것이 그 4차부터가 헷갈린다고 하셨지만 2차랑 3차에, 2차에서 그 뭐, 디터미넌트가 나오는 것 자체가 웨지이고, 그 3차에서도 디터미넌트가 나오는 게 웨지 곱에다가 그, 뭐였지? 그 내적을 해주는 거잖아요. 굳이 네. 얘기하자면, 그쵸? 굳이 네, 그렇게도 갈 수는 있죠. 네, 그러면은 이제 외적 한 다음에 이제. 4차에서도 쭉 계속 웨지 프로덕트라는 게 정의가 돼서 계산이 되는 건가요? 그냥 웨지는 규칙이 그냥 다른 게 있으면, 그러니까 똑같으면 0이 되고, 다른 게 있어도 그 두 개 순서 바꾸면 마이너스가 된다는 그것 때문에, 만약에 3차원에서 보면, 3차원에서는 x, y, g가 있잖아요. 그래, 1,0,0, 2원, 2, 2, 2가 있으니까 dx, dy, dg가 있잖아요. 네, 네, 존재가. 기저와 같은 그런 존재가 dx, dy, dg가 있기 때문에, 그 3차원에서는 그 웨지곱을 다 해줘야 돼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dx, dy, dg로 적히는 하나가 있고, 또 dx, dy, dg로 적히는 또 다른 하나가 있고, 또 dx, dy, dg로 선형결합으로 적히는 또 하나가 있을 때, 그 세 네, 개를 다 웨지곱을 해줘야, 최종적으로 dx, 그렇죠. 웨지, dy, 웨지, dg가 남아요. 나머지는 다 사라져요. 왜냐하면 세 개를 3차, 그렇죠. 그러니까, 네, 네, 3차기 때문에. 네, 그러니까 그 규칙으로 다 적용을 하면, 그 2차 공간에서는 dx, dy 앞에 있는 그 개수가 에리아 폼이고, 디터미넌트고, 그리고 3차에서는 dx, dy, dg가 있으니까, 그거를 거기까지 다 곱해주면, 거기서 부피 요소가 디터미넌트고, 만약 4차원에서는 dx, dx 웨지, dy 웨지, dg 웨지, dw 앞에 붙어 있는 그게 어 행렬식이에요. 행렬식. 그 네 개의 벡터로 스팬한 그 음, 행렬식이 나오는 거예요. 뭐,
처음에 4차에서 디터미넌트 뭐냐 이 질문은 3차까지만 확인을 하면 돼요. 기하적으로는. 눈으로 볼 수 있는 건 그거밖에 없고, 거기서 귀납적으로 저는 정의했다고 생각을 해요. 그 규칙을 따라서. 또 사실 귀납적으로 정의를 한 것 같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근데 그, 현 선생님이 궁금해하신 게 그러니까 그 귀납적으로 정의된 거 자체가 불편하다고 하신 거 아니었나 하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아, 네, 맞아요. 사실 저는 지금 전병준 선생님이 웨지 프로덕트 해서 그 디터미넌트가 이 유도되는 이 과정이 있잖아요. 네. 사실 여기서 좀 해소가 된 것 같아요. 그, 이 과정에서 좀 답답한 게 좀 사라지는 것 같습니다. 사라졌던 것 같습니다. 아직 뭐 좀 남아있긴 한데, 제가 이걸 웨지 프로덕트가 뭔지 잘 모르니까. 그 룰이 약간, 그러니까 뭐랄까요. 오케이. 베이시스 체인지 하면 사실 벡터가 차원이 줄어들 수가 없잖아요. 베이시스 체인지 한 것에 불과한데. 네, 네. 저는, 그리고 그 디터미넌트의 그 규칙이 그 웨지 규칙이랑도 맞아 떨어지잖아요. 그러니까 그 웨지 곱 자체 정체가 코디네이 체인지로 저는 보고 있는 거예요. 만약에 음, 3차원에서면 dx, dy, dg 다 웨지 곱 하고 싶겠죠. 뭐 그 앞에 있는 그 부피 폼이 정확히 그 코디네이 체인지 해서 얻어낸 그 결과, 그 부피 보정 같은 거죠. 그래서 음. 그 치환적 분해서의 그 웨지 곱이 디터미넌트랑 그렇게 연결이 되는 거죠. 왜냐면 디터미넌트 정체가 그 콜디네이 체인지 하면서 그 보정을 해주기 위한 그거거든요. 좀 이해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약간 어, 강한 연결은 좀 아니고, 좀, 네, 그러니까 저는 그거거든요. 리마니안 매트릭은 시메트릭 매트릭스라고 하거든요. 시메트릭 텐서, 투 텐서. 뭐, 그러니까 어쨌든 그 대각선은 뭐 있고, 여기끼리 바꾼 거. 그 대각선을 네, 기준으로 바꾼 거. 그러니까 네, 시메트릭 매트릭스가 그런 거잖아요. 근데 네, 웨지 곱에서의 그 행렬을 만들면 그게 엔타이 시메트릭이어서 그 대각 성분은 다 0이고 이거 바꿔오면 마이너스 바꿔서 대각선을 바꿔줘야 돼요. 이동을 시켜줘야 돼요. 엔타이 네, 시메트릭. 근데 그 두 개의 매트릭스가 그러니까 원래 매트릭스를 그렇게 두 개로 분해시킬 수가 있는데 한쪽은 시메트릭인데 한쪽은 웨지로 작용하고 한쪽은 매트릭으로 기여를 하는 건데 내적으로 기여하는 게 매트릭스 쪽이고 시메트릭 매트릭스고 웨지 곱에서 기여하는 게 그 디터미넌트 그쪽인데 그게 약간 강한 연결이 좀 저는 좀 궁금한 거예요. 내적이 분명히 작용을 하죠, 공간에. 길이와 각도 작용을 하죠. 실제로. 그래서 저희가 길이도 구할 수 있고 넓이도 구할 수 있었던 게 사실 이미 내적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건데, 내적도 작용을 하는데, 그러면서 콜디네이 체인지도 당연히 작용을 하죠. 저희가 치환적분할 때 그 콜디네이 체인지를 하니까요. 그, 네, 그게 동시에 각각이 작용을 하는데, 그것에 맞게. 근데 그게 이 둘의 관계는 뭐냐? 어떻게 좀 강하게 좀 연결을 시킬 수 있는가? 그 음, 매트릭이랑 리마니안 매트릭과 그러니까 내적을 주는 방식이죠. 내적을 주는 방식과 콜디네이 체인지 사이에 그런 어떤 강한 연결? 네. 사실 조금 어렵긴 한데, 그래도 어떤 거를 전달하고 싶으신 건지는 감성적으로 좀 와닿는 것 같습니다. 음, 음, 음. 괜히 제가 오늘 스터디를 혼란으로 빠뜨렸네요. 아닙니다. 재밌었습니다. 저는 혹시 오늘 내용에 대해서 추가 코멘트가 있으신 분 계실까요? 그러면 오늘 스터디는 여기서 종료하겠습니다. 일단, 그, 어, 잠시만요. 네, 다들 수고하셨습니다.